혹시 오늘 새벽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꾸 잠이 깬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라고 단순하게 넘기면 안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뇌졸중 위험을 3배까지, 치매 발병 위험은 2.5배 이상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처럼 수면 문제를 방치하신다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수면의학 연구와 진료를 해온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 한정우입니다. 그동안 약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함께 잠 못 이루는 밤의 고통을 나누며 다양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수면제 없이도 건강한 잠을 되찾으신 여러 환자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수면 건강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달 새벽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오시게 된 72세 이문서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수면 부족이 가져오는 실제 위험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사실 수면 문제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가벼운 증상이 무심코 넘기다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 부부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밤에 누워도 좀처럼 잠에 들지 못하고 새벽에 번쩍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면 몸과 마음 모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 번 잠에서 깨면 온갖 걱정과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곁에서 이를 지켜보는 배우자까지 잠을 설쳐 부부 모두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결국 혈압과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뇌와 심장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설마 잠 못 자는 것이 생명까지 위협할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수면 부족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쯤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한 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이제부터 변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난 72세 어르신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응급 상황으로 병원을 찾으셨지만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의식을 회복하셨고 이후 저희가 제안한 수면관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곳의 신경세포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마모되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마치 오랜 세월 사용한 시계 부품이 서서히 닳아가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특정 시간이 되면 뇌에서 자연스럽게 수면 신호를 보내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숙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수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나이가 들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이 호르몬을 만드는 신체 시스템 자체가 점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젊었을 때보다 멜라토닌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확인한 데이터에서도 65세 이상 환자들의 멜라토닌 수치는 2030대의 절반, 많게는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처럼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잠드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깊은 잠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숙면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특히 3단계와 4단계에서만 뇌와 몸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 면역 기능 강화, 그리고 뇌 속 노폐물 제거가 이때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잠의 시간이 짧아지고 이로 인해 숙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쌓이면 단지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쉴 수 있는 잠을 자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몸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겉으로는 8시간을 자더라도 실제로는 4시간 정도밖에 효과가 없으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소음이 나도 쉽게 잠에서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건강, 경제, 가족, 사회적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밤에도 계속 많이 분비되면서 수면 중에도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잠이 부족해서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로 인해 더 잠을 못 자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노인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만 적절한 방법에 따라 수면 환경을 바꿔주기만 해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잠이 더 오지 않고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쾌적하고 서늘한 온도가 깊은 잠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천천히 조명을 줄이거나 주변이 어두워지면 우리 뇌는 지금이 밤이며 휴식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신호를 즉각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빛 환경의 변화를 감지한 뇌는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 분비에 들어가며 몸과 마음이 차분하게 잠을 준비하도록 조율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숙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생활 습관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뇌에서는 어둡고 시원한 환경이 마련되면 멜라토닌을 충분히 만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방안이 따뜻하거나 주변 온도가 높으면 뇌가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여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주 깨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많은 분들이 혹시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도 방 온도를 올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르신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침실 온도를 낮추면 감기에 걸리거나 심하면 폐렴까지 악화된다고 걱정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침실은 서늘하게, 몸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의 비결입니다. 두꺼운 이불 한 장보다는 얇은 이불을 두세 겹 겹쳐 덮으면 체온 조절이 훨씬 용이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께서는 침실 온도를 19도로 맞춘 첫날부터 변화가 느껴졌다고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다소 추웠지만 이불을 잘 덮고 누우니 오히려 편안하게 잠이 들고 깊은 휴식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빛 환경 조절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 속에는 시각과 별개로 빛의 밝기만 감지하는 신경절 세포가 있는데 아침 햇살을 받으면 이 세포가 뇌로 일어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후 그 타이밍에 맞춰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런 환경 조절 방법을 실천하면 누구나 숙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면 실천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늦은 밤까지 TV나 스마트폰의 푸른 빛에 많이 노출되면 우리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특히 450나노미터 파장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크게 억제하여 잠들 준비를 방해하지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 전 뉴스를 시청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데
이런 습관은 오히려 숙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거나 조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빛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어르신 사례에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부 소식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저녁에 TV,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하는 습관이 불면증의 큰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께는 저녁 9시 이후에는 모든 기기를 끄고 은은한 노란 조명만 켜두는 환경으로 바꿔보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며칠 후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사례로 배우자를 잃은 후 심한 불면증과 걱정에 시달리던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가족, 건강, 병원비 등 여러 고민이 꼬리를 물며 마음이 불안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셨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적응을 더디게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괜찮지만 저녁이 되면 불안감이 더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상황에서도 불면증의 원인이 일상 속 생활, 습관과 심리적 요인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일상 속에서 청소를 하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시던 할머니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혼자 남겨질 미래가 두렵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아지셨습니다. 이런 심리적 불안은 신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정상의 400까지 높게 나타났고 염증 지표 역시 심각하게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온몸이 긴장되고 혈압과 심박수가 상승하며 근육마저 딱딱하게 굳어 숙면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뇌의 편도체와 HPA축을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코르티솔이 밤에도 계속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위급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체계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례처럼 스트레스와 불안이 수면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자분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완화와 올바른 수면,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해결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8초 동안 천천히 후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길게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처음 시도하실 때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호흡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놀라운 효과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숨을 내쉬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혈압이 안정되면서 근육의 긴장도 완화됩니다. 동시에 뇌에서 시작되어 목, 가슴, 복부까지 뻗어있는 미주신경 역시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는 억제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 등이 늘어나 몸과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했으나 직접 따라하시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호흡법이 수면의 질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방법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그동안 잠을 이루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 오셨다면 간단한 호흡법만으로 숙면 효과를 경험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몇 번만 천천히 심호흡을 반복한 후 몸과 마음이 점차 안정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에는 한참을 뒤척이고도 잠들지 못했는데 불과 30분 만에 자연스럽게 수면에 든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라벤더 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베개에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기만 해도 향기가 뇌의 감정 조절 부위에 직접 작용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라벤더 주성분인 리날룰이 뇌파를 안정된 상태로 바꾸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크게 줄이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라벤더 향을 맡으면 어린 시절 따뜻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시며 마음까지 한결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실질적인 방법으로 걱정 일기를 써보신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밤에 불안하고 잡생각이 떠오를 때 간단한 단어만이라도 노트에 적어두면 뇌는 이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긴장이 풀리고 잠에 드는 시간이 빨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숙면 환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마음에 계속 걸릴 때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깊은 잠을 방해받곤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이나 할 일들을 메모장이나 수첩에 적어두면 우리 뇌는 일시적으로 이 문제를 내려놓아도 된다고 인식하며 마음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실제로 다음날 아침 수첩을 들여다보면 밤에는 크게 느껴졌던 걱정거리조차 오히려 별일 아닌 듯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는 밤 시간이 되면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작은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문제 해결을 담당하지만 피곤하거나 늦은 시간에는 이 기능이 저하되어 감정적으로만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일수록 이러한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기존 질환이나 복용약물 등으로 인해 수면 장애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일반 수면제를 쉽게 쓸 수도 없습니다. 여러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숙면 방법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에 이어 수면제까지 추가로 복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장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저 역시 환자분의 위장 건강과 전반적인 부담을 깊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자연스럽게 수면을 돕는 방법을 제시드렸습니다. 바로 꿀과 천연 소금을 활용한 특별 음료를 통해 몸의 균형을 찾아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불면증 개선을 넘어서 위장 부담 없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곧 이 음료의 구체적인 활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가 있으신 강민철 할아버지께는 꿀 대신 스테비아와 천연 소금을 활용한 음료를 추천드렸습니다. 이 음료는 미지근한 물에 스테비아 1티스푼과 히말라야 핑크, 소금 소량을 잘 섞어 잠들기 30분 전에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천연 소금에는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 칼슘은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깊은 잠을 유도하면서도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할아버지는 이 루틴을 5일만 실천하시고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혈당 수치 역시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최신 연구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추가로 우유와 바나나, 견과류, 타트 체리 등도 숙면을 돕는 음식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각각의 식품은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천연, 멜라토닌 등 숙면에 도움을 주는 요소가 풍부해 꾸준히 섭취한다면 수면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음식 조합과 일상 적용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음식 섭취는 반드시 잠들기 23시간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 시각에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이 충분히 소화할 시간을 갖고
뇌에 트립토판이 제대로 전달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도됩니다. 반대로 잠자기 직전에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이 밤새 활동하게 되어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기가 쉴 수 있어야 진정한 휴식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침구 환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에서 보듯 지나치게 높은 베개는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고 잦은 각성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자연스러운 시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베개가 바람직하며 불필요하게 높은 베개 사용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음식 섭취 시간과 침구 환경, 두 가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숙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이러한 수면 환경 변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목뼈는 앞으로 약간 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베개가 너무 높으면 이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강제로 펴지면서 흔히 말하는 일자목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척추는 옆에서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S자 형태를 이루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목뼈는 앞으로, 등뼈는 뒤로, 다시 허리뼈는 앞으로 휘어져야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뛸 때 발생하는 충격이 몸 전체로 고루 분산되고 효율적으로 체중을 지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지혜가 담긴 이 완벽한 곡선 구조가야말로 우리 척추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척추 곡선이 무너질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우리 몸의 목과 척추 구조는 베개를 통해 올바르게 지지받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베개를 사용하면 매일 밤 78시간 동안 목과 척추의 곡선을 서서히 파괴하게 되며 이 변화는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일부는 그렇다면 베개 없이 자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베개가 아예 없거나 너무 낮으면 오히려 목이 지나치게 뒤로 젖혀져 기도가 좁아지고 이로 인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베개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목 곡선과 체형에 맞는 적정 높이를 찾는 일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뒷머리와 벽 사이의 공간을 재보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바로 내 목 곡선에 알맞은 베개의 높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베개 높이를 선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더 불편함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실천 전략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베개 높이에 대해 궁금해하시지만 사실 사람마다 몸의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절할까요?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베개를 사용할 때 똑바로 누우셨을 경우에는 베개의 높이가 6cm에서 8cm 정도가 적합하며 마냥 옆으로 누워 주무실 때는 어깨 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신의 몸에 맞는 높이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베개 선택과 자세가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베개 높이는 대략 10cm에서 15cm 사이가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에게 직접 맞는 높이를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몸 상태와 숙면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수진 할머니는 기존보다 베개를 7cm로 낮춘 후 바로 첫날부터 눈에 띄는 변화를 체험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높은 베개만 편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생각을 바꿔 낮은 베개를 적용했을 때 목의 불편함이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쾌함이 크게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내 몸에 맞는 작은 변화가 일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상태에 따라 직접 실천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변화가 수면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기상시 목과 어깨가 개운해지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변화는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과거에는 작은 소음에도 쉽게 깼지만 이제는 잔잔한 소음 정도로는 잠에서 깨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목뼈가 올바른 위치에 놓이면 기도가 넓어져 호흡이 깊고 안정되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또한 수면 자세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엎드려 자거나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자세는 척추나 어깨 관절에 큰 부담을 주고 호흡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똑바로 누워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치거나 옆으로 누울 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입니다. 골반과 척추 정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귀 뒤쪽의 풍지혈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는 자율신경 조절에 도움을 주며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자연스럽게 숙면에 이르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 불면증 개선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양쪽 엄지로 귀 뒤에 오목한 부위를 30초간 적절히 눌러주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점을 짚은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이문석 어르신께서 완전히 회복하신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제가 안내드린 수면 환경 개선 방법을 철저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침실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조절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쾌적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기존보다 낮은 베개와 새 매트리스로 바꾸신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잠들기 전 노란 조명 아래 라벤더 향을 맡으면서 꿀소금 음료를 드셨습니다. 풍지열 마사지를 했고 4-7-8 호흡법과 근육 이완법도 꾸준히 실시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더불어 아침 7시에는 햇볕을 받으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셨고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하며 카페인은 삼가셨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밤중에 깨는 횟수가 급격히 줄었고 2주 후에는 잠드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수면 검사에서도 깊은 잠이 현저히 늘었으며 혈압과 혈당 역시 안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과 집중력도 눈에 띄게 개선되어 일상을 훨씬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점차 수면제도 끊으시게 되었지요. 이처럼 생활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니 몸과 마음 모두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이러한 해결책이 왜 효과가 있었는지 과학적 근거와 추가적인 팁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사실 처음에는 약 없이 잠을 잘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오면서 약에 대한 의존이 필요 없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빛도 맑아지고 표정 역시 한층 밝아졌을 뿐 아니라 걷는 모습까지도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나니 일상 속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러한 회복을 만든 실제 방법과 실천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수면 개선 방법들이 할아버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실천은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수면 환경이 가장 기초입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 습도는 5060%로 맞추고 가능하다면 어둡고 조용한 공간을 준비하십시오.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을 때는 백색 소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하루의 일정에 규칙성을 더해야 합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기상하는 습관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셋째, 식사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특히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카페인 섭취를 오후 2시 이전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커피, 녹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포함된 식품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같은 순서로 이완하는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잠자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닦거나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방 조명을 어둡게 하는 행동이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새 숙면이 일상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호흡법이나 명상과 같은 숙면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레 깊은 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난 김영자 할머니 69세의 실제 사례를 전하며 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할머니는 20년 넘게 노인성 불면증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수면제까지 복용해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잠드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줄로만 여기셨던 것이죠. 그저 눈을 감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 보내시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처음 내원하셨을 당시에는 눈 밑 다크서클이 짙고 시선에는 초점이 없으며 말씀 끝마다 쌓인 피로가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할머니의 20년간 이어진 불면의 세월이 일상과 활력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진솔한 사례가 바로 많은 분들의 고민과 경험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서는 할머니가 어떤 변화와 회복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활용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마지막 희망을 담아 할머니께서는 저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효과가 없으면 그냥 포기하겠다는 각오로 임하셨지만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방 온도와 조명 조절, 심호흡법, 꿀소금 음료, 베개 높이 맞추기, 풍지열 마사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뜨리는 법이 없으셨지요. 첫 주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하셨고 2주차부터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다시 잠드는 시간도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하루에 한 번만 깨는 날이 생겼고 한 달 뒤에는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수면을 취하셨습니다. 수면의 변화는 일상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가벼운 몸과 맑은 머리로 눈을 뜨게 되면서 청소나 요리를 하면서도 활기를 찾으시고 이웃들과의 소통도 한결 즐거워지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늘 피곤함에 지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이제는 삶의 활력이 돌아왔음을 직접 체감하셨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도입에서 구체적으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실전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저 역시 어려움을 극복한 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도 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해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효과를 경험한 수면 관리법을 한 분 한 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느낀 점은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여러 방법 중 단 하나라도 오늘 밤부터 직접 시도해 보신다면 건강한 숙면을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실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결국 일상 속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모두 균형 잡힌 건강과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생활 건강 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